대표님들, 이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매년 초 1월에서 3월에 제일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온다는 사실을. 해가 바뀌기 한 달 전인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25년도 정부 지원 사업? 에이, 정책 자금조차도 못 받습니다. 특허를 준비해야 된다, 재무제표를 잘 봐야 된다, 인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어떤 것들을 보고 준비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셔야지 내년에 적어도 정책 자금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2배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무제표인데요. 보통 창업하고 3년 이내 기업은 해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무제표는 1년간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성적표예요. 그 성적표가 한 번 만들어지면은 어떤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하시더라도 3년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24년도 재무제표는 27년도까지 쓰인다는 거죠. 이 사실만 알고 계셔도 재무제표가 왜 중요한지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10가지가 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확인해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재무제표가 나오는 대표님들은 다 보시고 본인의 재무제표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매출 과목 확인하기, 자본 잠식, 가수금, 가지급금 해소, 이자 보상 비율인데요. 첫 번째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비해 부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부채 총액 나누기 자본 총액 곱하기 100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실예시로 맨 위에 부채 총계가 9억이 있고 맨 아래에 자본 총계가 3억 3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9억을 이제 3억 3천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은 273%가 나오죠. 재무제표가 있는 분들은 본인 재무제표를 꺼내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 계산한 값으로 그 다음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제한 부채 비율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농업부터 시작해서 교육 서비스업, 기타 산업까지 산업별로 평균 부채 비율, 제한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종별 제한 부채 비율을 보시고 그것보다 넘지 않아야지 최소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부채 비율은 200% 이하가 안전하고요. 적어도 300% 이하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요. 매출 과목 확인하기인데요. 본인 사업 품목에 맞는 매출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잘 되어 있지만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인데요. 제 실제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OEM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상품 비율이 보니까 제품이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시켜 드리고 바로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로 매출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조업으로 인식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 그리고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본인이 제품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재무제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 자본 잠식인데요. 자본 총계. 이제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을 더한 게 이제 자본 총계고요. 그 자본 총계가 납입한 자본금보다 낮은 게 자본 잠식입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 말고 완전 자본 잠식도 있어요. 완전 자본 잠식은 자본 총계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실제로 2년 연속으로 자본 잠식이면은 대부분 자금 받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최근의 사례로 전년도에 완전 자본 잠식이었는데도 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잠식이 되지 않게 재무제표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가수금이랑 가지급금 해소인데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은 있는데 계정이나 목적이 부재 중인 상태로 임시로 수입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즉,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 갚아야 될 돈이에요. 즉 부채죠. 그러면 이거를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대표나 임직원이 돈을 넣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게 돈을 주면은 그 돈이 대표나 임직원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해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자본금 전환하시거나 항목에 맞게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회사의 결산이나 승인 없이 임시로 지급한 돈을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합당하게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은 보통은 대표나 임직원이 돈을 빼갔다라고 보죠. 그러면 이런 기업에게 자금을 주면은 또 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해줍니다. 아니면 해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해줍니다. 이 경우는 단기간 안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돈을 다시 넣거나 아니면은 회사 복지로 ESG적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다면은 정상적으로 좀 참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2-3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보상 비율인데요.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영업이익을 금융 비용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재무제표가 있으시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법인의 영업이익이 10억이고 금융 비용이 5억이다라고 한다면은 10을 5로 나누면은 이제 2가 나오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2입니다. 자, 실제 예시를 보면요. 맨 위에 영업 손익 1억 800만 원이고요. 이자 비용이 1,9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1억 800을 1,900만 원을 나누면은 5.4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궁금하시죠? 보통은 1.5 이상이면은 괜찮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시려고 이익을 적게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정책 자금 받을 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익을 잡고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을 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추가로 전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본금을 증자하신 법인들이 있으세요. 증자하실 때만 돈을 넣고 빼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통장 내역도 확인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증자한 것이다 라고 보니까 증자하면 빼지 말고 놔두시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특장점 만들기인데요. 우리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는지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인정도 안 해주고요. 오히려 기업 인증, 지적재산권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게 강점이 되죠. 또 이런 강점들은 대부분의 지원 사업의 플러스, 즉, 가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몇십 개가 되는 인증을 지금 바로 준비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요. 그나마 내년 1월까지 한 2개월 정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인증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벤처 인증, 메인 비즈 인증, ISO, 연구소, 저작권. 자, 첫 번째로 벤처 인증인데요. 기업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로 기업의 업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인증이고요. 신청 분야는 혁신 성장, 벤처 투자, 연구 개발, 이렇게 3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업을 자가 진단하셔서 맞는 분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 비즈 인증인데요. 경영 혁신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업력이 3년이 넘는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신청일로 45일 이내에 완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ISO 인증인데요. ISO 인증의 경우에는 품목마다 줄 수도 있고 해서 몇백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3가지, 요 9001, 45001, 1400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O 9001은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이고요. ISO 45001은 안전 및 보건 경영 시스템,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게 ISO 45001입니다. 그리고 ISO 14001은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으로서 최근 ESG 관련된 내용들이 점점 부각되면서 준비하는 인증입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인데요. 기업 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을 인정받아서 지원 혜택을 부여받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웬만한 지원 사업의 필수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10일 이내에 완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작권 등록인데요. 이제 일반 저작권에 관련한 저작권 등록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소설, 팸플렛, 단편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중에서 기업의 아이템에 덧붙여서 사용하기 좋은 현대시 관련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10일 이내에 완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미리 알아보고 서류도 준비하다 보면은 2달이란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준비하시다가 모르시겠으면은 저한테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계획서 리터치인데요. 12월은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이 소진돼서 없습니다.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2023년도에 신청해서 떨어진 경우에는 이유를 분석하고 수정하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예 처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뭐 아이템의 장점, 팀 구성, 운영 계획 등을 작성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시는 게 좀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샘플 PPT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 묻는 질문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작성해 놓으시면은 거기에서 파생해서 뭐 사업화 지원 사업이든 정책 자금이든 작성하실 때 며칠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25년도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준비하셔야지 정책 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이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내년 정책 지원들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 중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업무가 진행될 때는 일부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업무가 진행될 때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달도 잘 준비하셔서 내년 정부 지원 사업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만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